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자 있으세요? 아니면 혼자세요? 만약 혼자시라면 그게 본인이 원해서 혼자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인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진짜 솔직한 얘기 할 겁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이후로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저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남자를 만났어요. 나이가 52살이에요. 외모 먼저 말씀드릴게요. 키 174cm. 얼굴은 솔직히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패션이 남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직업은 중소기업 팀장이에요. 연봉은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벌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남자한테 지금 여자친구가 2명입니다. 2명이요. 그것도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한 명은 37살인데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에요. 연봉이 이 남자보다 높아요. 본인 명의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자예요. 남자한테 기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매주 주말마다 이 52살 남자 집에 찾아옵니다. 먼저 연락해요. 먼저 보고 싶다고 해요. 먼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요. 또 한 명은 34살이에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수입이 꽤 돼요.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남자한테 의지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닌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는 남자 필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는 달라요. 카톡을 먼저 보내요. 오늘 힘들었다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자기 전에 잠깐 통화할 수 있냐고. 두 여자 다 능력 있어요. 두 여자 다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굳이 이 평범한 52살 남자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 남자한테 이러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안 믿었어요. 무슨 비결이 있겠지. 돈이 많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둥이겠지. 근데 이 남자 직접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남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인드가 뭔지 오늘 전부 공개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잘 안 된다. 나는 여자한테 잘해주는데 왜 안 통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돈도 쓰고 시간도 맞춰주는데 여자 마음이 안 열린다.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말씀드릴게요. 그 방식 틀렸어요. 근본부터 틀렸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부담스럽고 불쌍하고 때로는 무섭게까지 보여요. 여러분이 잘해줄수록 여자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잘해주는데 왜 멀어지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52살 남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도 똑같이 실패했어요. 여자한테 잘해줬다가 호갱됐어요. 카톡 답장 기다리면서 핸드폰 붙잡고 있었어요.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새벽에도 달려갔어요. 비싼 밥 사주고 선물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여자가 떠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라는 거려. 그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남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뀌려면 먼저 알아야 해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그걸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중간에 불편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이 남자는 여자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남자 꼭 한 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여자한테 카톡 보내고 답장 안 오면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1시간이요. 50 평생 살아온 사람이 25짜리 감정으로 핸드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팀원들 몇십 명 거느리고 거래처 앞에서는 당당하게 협상하던 사람이 여자 카톡 답장 하나에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한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가 조금 차갑게 나오면 선물 사들고 찾아갑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머리 싸맵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시간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여자가 원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쌍하다고 해요. 50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매달린다고 설레는 여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부터 여자 머릿속에서 이 남자 분류가 조용히 바뀝니다. 연애 상대가 아니라 호갱으로요. 밥이나 얻어먹고 선물이나 받고 심심할 때 불러내면 달려오는 사람으로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잘해주면 언젠가 마음이 열릴 거라고 혼자 믿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감정도 갈아 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빠는 그냥 편한 오빠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맙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매달립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요.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밤새 카톡 보내요. 그러면 여자가 마음을 바꾸냐고요. 절대 안 바꿔요. 오히려 차단당합니다.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자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편한 오빠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통보예요. 협상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그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마지막 남은 이미지마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했냐? 이 남자는 여자가 답장을 늦게 보내면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별 생각 없이요. 진짜로요. 바쁘다고 하면 그래, 바쁘구나. 나도 바빠. 그냥 끝이에요. 연락이 뜸해져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선물 사들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자 비위 맞추려고 말을 고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차갑게 군 게 아니에요. 만날 때는 따뜻하게 대했어요. 대화할 때는 집중했어요. 여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여자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자가 멀어지지 않냐고요. 반대예요. 여자가 먼저 연락했어요. 여자가 먼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가 먼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안 매달리는 남자한테 끌려요. 쉽게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남자를 놓치기 싫어해요. 내가 노력해야 할 것 같은 남자한테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이건 이 남자가 전략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삶이 바빴던 거예요. 본인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구걸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연락을 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예요. 내가 이 여자 없어도 괜찮다는 마인드. 이 여자가 안 되면 다른 여자도 있다는 마인드. 내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마인드. 그 마인드가 행동에서 묻어나요. 말투에서 묻어나요. 눈빛에서 묻어나요. 연락하는 방식에서 묻어나요. 여자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요. 이 남자가 나한테 목매지 않는다는 걸. 이 남자한테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남자를 잡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여자는 이 남자한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 쓰는 순간 그 여자한테 이미 진 거예요. 매달리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50 평생 살아온 사람이 여자 카톡 답장 하나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귀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상대도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공통점. 이 남자는 여자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잠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징징댄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매달린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대부분의 50대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강한 척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해요. 아파도 별거 아니라고 해요. 외로워도 혼자 잘 지낸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요. 약해 보이면 여자가 떠날 것 같아서요. 멋없어 보일 것 같아서요. 무능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거 완전히 반대예요. 여자들이 50대 남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 남자의 속을 알고 싶어 해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을 여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50대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강한 척 살아왔으니까요. 감정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있어도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아요. 친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편한 오빠로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이 남자는 힘든 날 힘들다고 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징징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요. 오늘 좀 지쳤어.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요즘 이런 게 좀 걸리더라.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걱정했어요.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옆에 있어줄까 했어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이 남자가 나한테만 속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느낌이요. 그게 여자한테는 엄청난 특별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한테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여자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가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절대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말하면서 위로해달라고 조르지 않아요. 외롭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감정을 꺼내놓되 그 감정을 여자한테 떠넘기지 않아요. 그냥 말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알아서 다가와요. 왜냐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위로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먼저 해결해달라고 조르면 그게 부담이 돼버려요. 남자가 그냥 담담하게 털어놓으면 여자가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본인 감정을 그냥 말하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이 남자는 여자를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여자랑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밥도 같이 먹고 카톡도 잘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 연락이 뜸해집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분위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더 연락합니다. 카톡 한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한 번 더 보내요. 그래도 없으면 전화합니다. 전화도 안 받으면 괜찮냐고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선물도 생각하고 좋은 식당도 알아보고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고요. 여자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자가 연락을 뜸하게 하는 건 테스트예요. 의도적인 테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멀어지면 이 남자가 쫓아오나 아니면 본인 자리를 지키나. 근데 남자가 쫓아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자 머릿속에서 이 남자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아, 이 남자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남자 나한테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좀 차갑게 대해도 어차피 쫓아오는구나. 그 순간부터 여자는 이 남자를 더 이상 설레는 상대로 보지 않아요. 그냥 관리하면 되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자 연락이 뜸해지면 그냥 본인 할 일 했어요.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본인 취미 생활하고 바쁘게 살았어요. 여자한테 왜 연락이 없냐고 묻지 않았어요. 서운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본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됐냐고요. 불안해졌어요.
내가 좀 뜸하게 연락했더니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없네. 화가 난 건가? 다른 여자 생긴 건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그러면서 여자가 먼저 연락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남자가 쫓아가면 여자가 멀어지고 남자가 본인 자리를 지키면 여자가 쫓아옵니다. 이게 연애의 진짜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여자들 다 알아요. 그런 계산적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남자가 연락을 안 한 건 계산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본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바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여자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연락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 삶을 채우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삶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매달릴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 연락 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 눈에 이 남자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 삶이 있는 사람, 본인 세계가 있는 사람,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공통점, 이 남자는 여자한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5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여자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싼 식당 데려가고 명품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차로 픽업해주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자가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여자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기본값이 돼버려요. 비싼 식당을 안 가면 섭섭해하고 선물이 없으면 뭔가 소홀하다고 느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돈을 덜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자가 시들해집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깨닫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좋아했다는 걸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아세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50대 남자들 중에 여자한테 수백만 원 쓰고 버림받은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본인이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틀을 만든 게 본인이에요. 돈으로 시작한 관계는 돈이 멈추면 끝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처음 만남부터 달랐어요. 비싼 식당 안 갔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 갔어요. 거창한 선물 안 했어요. 대신 여자가 지나가다 말한 거 기억했다가 나중에 슬쩍 챙겨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몇 주 전에 요즘 허리가 좀 아프다고 가볍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작은 파스 하나를 슬쩍 건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자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파스 하나가 이 남자가 나를 진짜 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0번 비싼 밥 사주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기억해주는 게 훨씬 강렬해요. 여자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원해요. 내가 이 남자한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원해요. 그 느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관심으로, 기억으로 주는 거예요. 지갑 열지 마세요. 적어도 처음부터는요. 대신 귀를 여세요. 눈을 여세요. 여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세요.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공통점, 이 남자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막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50대 남자들 대부분이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왔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자 앞에서 줏대가 없어집니다. 여자가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괜찮다고 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봐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해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게 여자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랑 있으면 내가 다 결정해야 해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여자는 기대고 싶어요. 이 남자가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가 줏대가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편하고 어떤 대화를 즐기는지, 어떤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디 갈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디든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요. 조용하고 커피가 맛있는 데예요. 싫으면 말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 남자는 본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남자 곁에 있으면 내가 몰랐던 세계를 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요. 이 남자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겠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여자는 이 남자한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인 세계를 만드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 얘기를 깊이 있게 하면 돼요. 역사에 관심 있다면 역사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으면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뭔가를 좋아하고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50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가치관, 취향, 그게 전부 여러분의 세계예요. 그걸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5번째예요. 자,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요. 매달리지 않는 것, 감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 쫓아가지 않는 것, 돈이 아니라 관심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여자한테 맞추는 삶에서 본인 삶을 사는 것으로요. 여자한테 선택받으려는 삶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삶으로요. 그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그 52살 남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상처받았고, 똑같이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여자가 먼저 연락하는 남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여자한테 먼저 매달리지 않는 것부터요. 그것 하나만 바꿔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사실 연애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매달리지 않는 사람, 본인 감정에 솔직한 사람, 쫓아가지 않는 사람,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애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돼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50이라는 나이 젊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50이라는 나이는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회사 눈치 안 봐도 되는 나이. 남들 시선 신경 안 써도 되는 나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연애까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결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다 좋아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 가져올게요. 50대 남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여자 마음을 여는 대화법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